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말 잘 왔습니다. 오늘은 20강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유명한 명사절 접속사 what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여러분이 관계부사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how, 명사절 접속사로 역시나 설명할 거예요. 오늘 명사절 접속사 두 가지를 배우는데 준비됐나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관계대명사 what 보겠습니다. 자, what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불완전하니, 무엇이니, 것이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관계대명사라 하면 원래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나 which, who 이런 것들이 와서 자,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장은 불완전하고 뭐 이런 게 관계대명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 what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명사랑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what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what 뒤에는 그대로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주어 아니면 목적 없어서 불완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what이 나올 때는 특히 이렇게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일까요? 그래, w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형태도 있어요. what, 바로 동사 이렇게 이런 형태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이어지겠죠. 형태도 있지만 얘가 더 많다라는 거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스타일.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what은요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동사하는 것 또는 무엇을 주어가 동사할지 무엇이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보시면 the thing which를 줄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나온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 명사랑 그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합쳤다라는 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것이나 무엇이라고 한다라는 걸 또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것이나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로 정의해야겠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그게 뭐가 정답인지 알아야겠어요. 그래, 좋아. 너의 호기심은 아주 좋은데 자, 세 번째 문장을 볼까? 것, 무엇 해석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명확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구분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는데 대부분 것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것, 이 기본이야, 기본. 그 다음에 이 무엇이 추가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what 뒤에 명사, 명사, 동사 형태처럼 두 개의 명사가 연속해서 나오면 what은 이때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어느 어떤이라고 해석하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죠? 해석은 어느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이런 문장이죠. 자, what book you bought.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알고 싶어요 해석한 다음에 여기 명사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동사.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what은요 무엇도 아니고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해석해? 어느 어떤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book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네가 구매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모인 스타일. 그래서 what의 해석이 총 것, 무엇, 그리고 어느 어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것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사 두 개가 연결돼서 그 첫 번째 나온 명사를 what이 수식해주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느, 어떤 중에 자연스러운 거 골라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어느 어떤은 둘 다 돼요. 그냥 여러분 입에 맞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What she suggested. 여기 보세요.
그녀가 제안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니까. 언제?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에 그녀가 제안한 것은 was a brilliant solution, 훌륭한 해결책이었다. 문제에.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그쵸? 주어 자리에 나온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I couldn't fully grasp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지 무엇을 못했는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나온 겁니다. 자, what부터 mechanics까지인데요. 자, he was trying to explain이니까 그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뭐에 대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조금 예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을 그가 설명하려고 했었는지를, 이렇게 된 지를 넣는 게 깔끔해. 쌤 영어 시간에 뭐 것을, 지를 이런 거 알려주고 있나요? 야, 이게 진짜 무인 스타일.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The Missing Document 하면 분실된 문서는, 자, 이번에는 비동사 자리 뒤에 나오니까 얘가 뭐야? 보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럼 뭐야? 아주 체계적이네. 주어 자리에 왓절, 목적어 자리에 왓절. 이번 보어 자리에 왓절인 거예요. 진짜 체계적으로 잘 썼. The entire team, 전체 팀이 has been searching for. 여기 보시면 찾아 헤매던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다고 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썼습니다. 전체 팀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 헤매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Over the past week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what 뒤에 불완전한지, 실제로 불완전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부분 보시면 what she suggested, 그녀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목적어 자리가 없어서 불완전한 왓절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목적어 부분 보시면 what he was trying to explain, 그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자, explain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 자리 나온 거 보시면 The entire team has been searching for, 무엇을 찾으려고 했는지 없잖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예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는 이런 형태가 많을 거다. 자, 예언이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쌤이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구나. 무인 스타일. 자, 이번엔 ho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는요, 우리가 보통은 그 일반 책에서 하는 얘기는요, 얘를 관계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when, where 대표적인 관계부사죠. 거기에 why가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how까지 넣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관계부사로 보는 것이 일반 우리가 보는 문법 체계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쌤은 이 how를 관계부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다시 말해 명접으로 보려고 해요. 명접이라는 건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이 명사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how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의 덩어리는 실제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은 이걸 관계부사로 보지 않고 명사절 접속사로 빼서 이렇게 따로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선행사인 the way와 how 중에 무조건 하나를 생략해야 하기 때문에 how는 접속사 대처럼 명사절 접속사로 분류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쌤이 적어둔 거예요. how는 실제로 관계부사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생략이 돼야 돼요. 그게 뭔데요?
관계부사 how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the way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the way랑 how 중에 하나가 무조건 생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부사라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하는데 그 수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y도 마찬가지죠. the reason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y도 둘 중에 하나가 생략되거나 더 reason만 선행사로 갔기 때문에 쌤이 관계부사 설명할 때는 when하고 where를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그에 대한 얘기고요.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지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명사절 접속사 how 플러스 주어 동사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이 how를 만날 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말로 뱉으면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자,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지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만약에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는. 이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게 보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떤 문맥에선 이게 자연스럽고 또 다른 문맥에선 저게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볼게요.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어지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how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또는 부사가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how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낀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how가 뒤에 있는 이 형용사 또는 이 부사를 수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수식하냐면 얼마나 라는 뜻으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할지 또는 얼마나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인 스타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올지 그리고 부사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쌤이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문장에 적용해서 우리말로 뱉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how를 보자마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해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대표 문장들을 갖다 놨는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emonstrated 하면 그녀는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demonstrate는 시범으로 보여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시범으로 보였다. 자, 그 다음에 how가 이끄는 절이 지금 어디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 목적어. 그쵸? 그럼 이 목적어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래서 how가 이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명사절이라고 보고 얘를 명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와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how 뒤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뒤에 a proper negotiation이 누가 봐도 주어고요. should be conducted가 누가 봐도 동사예요. 그러면 이 how 뒤에 형용사 부사 없이 바로 주어 동사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적으세요. 자, 여기 proper니까 적절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요. 왜 를이에요? 목적어 자리 나왔다니까. 또는 적절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걸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어요. 설마 졸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당연히 목적어를 깨달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나온 how가 이끄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껴있네요. important는 중요한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how 뒤에 주어, regular exercise, 동사, is, 전에 이렇게 형용사가 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할지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 얼마나
이거 뭐예요?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how는 그렇죠.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당연히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부사가 나오겠죠. 모든 예시를,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게 인사이트 책의 목적이니까. 자, CEO는요, acknowledged 인정했습니다. 뭘 인정했냐? 또 목적어를 인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 나온 것만 설명했지만 사실 목적어 자리 아니고도 주어나 보어 자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how가 나오고요. 사이에 efficiently라는 부사가 낀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그대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할지 이렇게 해석한다고. 자, 볼까요? CEO가 인정했대요. 뭐를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인정했다. 그렇죠? 목적어 자리 정확하게 해석했고, 선생님 뭐뭐하게가 아니라 뭐뭐으로인데요. 여기서 뭐뭐하게는 뭐뭐으로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부사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뭐하게가 맞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오는 세팅, 그리고 형용사 끼는 거, 그 다음에 부사가 끼는 것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여러분, 절대 나태해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 없으니까, 뭐 대단한 거 없으니까 그것만 꼭 지켜줍시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기본 문장을 토대로 how가 쓰이는 명사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른 문장에 꼭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